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원님 문의 주신 사건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타경의 8557 남천 엑슬루타워 남천동에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엑슬루타워라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1월 9일이에요. 근데 등기부 상에 보면은 근저당 하는데 미화 달러 기준으로 이제 기재가 돼 있어서 좀 의아하다 했어요. 그래서 아마 소유자가 외국에서 사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명도하는데 문제가 조금 발생하기 때문에 유찰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나? 그리고 채권자가 연기 신청도 한번 했던데 그건 왜 그런가? 라는 게 이분이 궁금하신 내용들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타경 8557 매각기일 1월 9일 남천동 엑슬루타워 102동 13층입니다. 이게 층수만 좀 높으면은 바다 조망 쫙 나오고 멋질 건데 층수가 조금 낮아요. 감정가 6억 1100이고요. 최저가가 3억 9104만원 두 번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7월 18일 날 경매 1차 8월 22일 하다가 9월 26일 날 원래 하려다가 여기서 이제 매각기일이 연기됐었거든요. 변경됐었거든요. 그것 왜 그렇지? 라는 그죠?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한번 등기부 보죠. 등기부 보니까 2012년 8월 21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 이때 분양받았던 이게 첫 입주자이신 것 같아요. 변모신데요. 2014년 11월 28일 근저당 부산은행 했습니다. 그 뒤에도 가통이란 날짜에 근저당, 그 다음 2015년 5월 19일 날 또 부산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근저당권자인 부산은행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금액이 원으로 쭉 표기가 돼 있는데 1억 4,040만원, 1억 4,040만원 요 두 건에 한해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미화금 12만 달러, 적용 환율 1170원 해서 두 번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이제 염려하시는 게 이 사람들이 외국에 사나? 외국에 살면은 이거 명도하는데 또 오래 걸리는 건가? 하는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외국에 사는지 어떤지는 저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관리비 체납 내역을 보니까 이제 7월 10일 현재 구독션에서 조사를 해놓은 거는 2018년 12월에서 2019년 6월까지 7개월분이 174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7개월분 174만원 같으면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요거는 7월 달에 조사한 거니까 그 이후에 입찰하실 분은 바로 직전 날 조사를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은 등기부상으로는 지금 2014년 11월 28일 부산은행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저기 볼게요. 현황조사서 볼게요. 조사일시는 2018년 11월 20일, 11월 26일 집행관 두 번 나갔답니다. 목적물에 수차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및 관계인들을 만나지 못함. 대부분은 못 만나죠. 그래서 동사무소 전입세대를 열람하니까 소유자 변땡땡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 했습니다. 소유자 세대예요. 그러면 뭐 문제 없지 않습니까? 소유자 아닌 누군가가 전입이 돼 있고 그 사람의 전입 날짜가 말소기준 등기보다 앞서 있으면은 걱정이 되는데 전혀 뭐 문제는 없습니다. 소유자 세대 전입이 돼 있고, 그죠? 그러면 매각물건 명세서는요. 매각물건 명세서 보니까 최선순위 설정 2014년 11월 28일 근저당 부산은행의 근저당 그리고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그 다음 뭐 이렇게 다른 것도 뭐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상으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걱정이 많이 된다 그죠? 외국사나 뭐 하나? 그리고 소유자는 변땡땡, 채무자는 신땡땡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관계인가? 뭔가 등기부 한번 그래서 열어봤습니다. 등기부 열어보니까 등기부 소유자의 이제 주소가 바뀌면 기재가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소유자 변모씨 주소 역시 이 해당 물건 경매권 해당 부동산 맞아요. 102동 13층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로 주소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채무자는요. 채무자 신땡땡씨 역시도 해당 여기 요 경매권
여기로 주소가 돼 있습니다. 이후에 변동사항 없었습니다. 자, 우리 아까 현황조사서에 보니까 변 땡땡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채무자도 주소가 같아요. 그러면은 채무자, 소유자가 가족, 부부관계인가? 하여튼 가족입니다. 그죠? 예, 그렇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서류 송달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봅시다. 염려하는 게 명도 길어지면 어떡해요? 라는 거잖아요. 그죠? 봅시다. 경매가 시작이 되니까 2018년 11월 16일 날 등기소에서 등기 필증 들어왔고요. 집행관이 현황조사 보고서 이제 제출했고, 감정인이 감정평가서 제출했고, 그런데 12월 18일 날 채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같아요. 여기서 주소 보정서를 제출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걸 딱 보는 순간 아셔야 되는, 서류 송달이 안 됐구나. 경매가 시작이 되면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 경매가 개시됐다라는 그 서류가 송달이 이제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해당 당사자가 받아야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송달이 안 되니까 우편물이 되돌아오니까 채권자 측으로 뭐냐면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그 채권자 측에서 그거 주소 보정 명령 법원에서 내려준 주소 보정 명령서를 가지고 뭘 하냐면은 주민센터 동사무소 가서 다시 그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거든요. 그래서 주소가 변경이 있으면은 변경된 주소로 주소 변경이 있으면은 변경된 주소로 다시 송달을 하고 변경이 없으면은 그 주소로 다시 특별 송달을 한다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14일도 3월 14일, 2월 7일 다 이때도 보정서 제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24일 날 채권자 측에서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그 한번 연기가 됐었죠. 그러고 나서 조금 뒤에 보니까 10월 16일 날 채권자 변경 신고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산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 양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채권 양도를 위해서 연기 신청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입찰한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 쓰실 건 없으세요. 단지 여기서 주소 보정서 보정이 계속 들어왔다라는 게 서류 송달 되게 안 되는 곳이구나. 나중에 우리가 낙찰을 받고 잔금 내면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인용이 돼서 서류가 이제 발송이 되거든요. 법원에서 경매 이제 인도명령 신청한 낙찰자 쪽으로도 보내고 그리고는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피신청인 쪽으로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야 뭐 당연히 받죠. 기다려서. 그죠? 근데 상대방에 도달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역시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류 송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뭐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 내리면은 우리도 주민등록 초본 발급 받아보고 주소 변경이 없으면은 그 주소로 특별 송달 신청하고 주소 변경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송달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공시 송달로 가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공시 송달로 이제 도달시키기까지가 그러면은 한 달 반 정도 걸려요. 그리고 나서 집행관 이제 강제 집행 신청하면은 집행관이 일정 잡아가지고는 계고를 나가게 되죠. 계고 나가서 또 2주의 시간을 두고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자진 인도 기간 14일이 이제 끝나야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명도까지 길면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송달이 계속 안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그 경매계에다가 의견서를 우리가 제출을 하면서 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인도명령 결정문 이제 발송해서 폐문부제 뜨기까지가 열흘 내지 2주 정도 그것도 그리고 특별 송달해서도 한 2주, 공시 송달 한 2주, 한 달 반 정도거든요. 그 단계를 조금 단축할 수 있는 의견서 제출 같은 걸 하면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그 기간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죠. 어쨌거나 몇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법원에서 보냈던 송달 내용을 한번 볼게요. 2월 7일 날 채무자 신땡땡에게 개시결정 정본 발송 그러니까 기타 송달 불능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송달 불능이 되니까 채권자인 은행에 부산은행에 주소 보정 명령 등본을 발송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법원에, 그 부산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보정명령, 보정서가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다시 개시결정 정본을 발송합니다. 역시 수치인 불명입니다. 3월 25일 날 이번에 다시 개시결정 정본을 발송합니다. 이번에는 도달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4월 9일이에요. 3월 25일 보냈는데 4월 9일. 이 말은 공시송달로 도달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송달이 전혀 안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보면 5월 8일 날 소유자 변땡땡에게 송달, 이거는 송달 간주를 해버렸습니다. 안 받아도 받은 걸로 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내려갔고요. 5월 8일 날 채무자 신땡땡에게 보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날 5월 9일 도달인데요. 이게 도달이 진짜 돼서 도달인지 위에 변시하고 똑같이 해가지고는 송달 간주인데 그냥 도달이라고 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12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번에 날짜 변경했다가 다시 매각 날짜 잡혔잖아요. 그것도 이제 매각 결정 기일 통지서를 발송하거든요. 12월 5일 날 발송했습니다. 12월 6일 날 송달 간주해버렸어요. 소유자한테는. 채무자한테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바로 그 다음날 도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외국 있다가 와가지고 이때는 위에 부분이 있죠. 이때는 없다가 지금은 사람이 있어서 진짜로 받은 건지 아니면은 송달 간주인데 이렇게 기재가 된 건지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부분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임장 가시잖아요. 임장 가셔서 관리사무소 가서 관리비도 물어보시고 그리고는 전기수도 사용량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사람이 산다 안 산다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산다면 어떻게든 송달 법적인 절차는 질질 끌린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면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그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은 법적 절차를 밟으면은 당신한테 이런 피해가 있다. 우리 합의를 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거를 설득력 있게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은 합의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사람이 안 산다. 수도 사용량조차도 없다. 이러면은 이거는 시간이 좀 길게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감안을 하고 입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수도 좀 있어서 집행하면 돈도 많이 들 건데요. 돈 많이 들어요. 자, 궁금증이 해소가 별로 될 건 없습니다. 근데 제 나름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그런데 하나를 제가 설명을 빼놨네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여기 전입세대 열람. 그때 법원에 집행관이 조사를 했을 때는 소유자 세대가 전입이 돼 있다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구독션에서 2019년 7월 4일 날 열람한 거거든요. 해당 주소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관이 한 건 언제예요? 2018년 11월 달이죠. 그때는 전입이 돼 있었는데 이때는 2019년 7월 달에는 전입된 세대가 없대요. 다시 한번 열람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전출까지 해갔다? 전출을 해갔다라는 거는 주소 보정 명령 내려받아서 그거를 떼잖아요. 예? 주민등록 초본을 어디론가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어디론가 다른데 전입을 했으니까 여기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떼면은 그 사람이 현재 주소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현재 주소 나오는 쪽으로 연락해서 나중에 명도 협상을 진행을 하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추리를 해나가면서 방법을 모색을 하는 거죠. 별게 있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전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